태양계 형성 과정에 관한 문제에서 1기억 태양계 성우는 납작한 원반 모양에서 구형으로 변한 게 아니라 구형의 성운에서 납작한 원반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은 거의 나란한데 이유는 같은 원반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고 디귿 태양의 자전 방향은 태양계 행성의 공전 방향과 같다. 왜냐하면 여기 가운데에서 자전축을 중심으로 태양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태양이 자전하면 행성들도 자전. 같은 회전하는 성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양계 행성의 공전 방향은 태양의 자전 방향과 같습니다. 항상 이 방향. 두 번째, 지구 진화 단계의 일부. 원시 지구 초기에 마그마 바다가 형성할 때까지 수많은 미행성체의 충돌. 지구 온도는 높아지는 중.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고 원시 지각이 형성될 때 이제 층상 분리도 일어났을 것이고, 하지만 지구 표면의 온도는 감소 중, 하강하는 중.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 원시 바다가 형성될 때는 이제 이때쯤 원시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용해가 일어났겠죠. 그러면 A 시기에 지구의 질량은 증가하였다. 맞지? 미행성체의 충돌 때문에. 니은 지구 중심부 밀도는 A 시기보다 B 시기가 더 크죠. 왜냐하면 B 시기에는 고철질, 핵이 침강했기 때문에. 철과 니켈 성분의 핵을 형성했기 때문에 가운데 더 무거운 것들이 생긴 겁니다. 디귿 C 시기에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원시 바다가 형성되기 전이니까 그 산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 거 원시 바다가 형성되고 나중에 한참 이후. 따라서 C 시기는 절대 아니죠. 3번 원시 지구의 진화 과정. A에서 D 과정에서 지구 표면 온도는 상승하다가 여기서 원시 지각과 바다가 형성되면서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동안은 더 이상 지구 표면 온도가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강한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미행성체 충돌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B에서 C 과정에서 밀도차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였다. 밀도차에 의해서 핵이 형성되었습니다. 철과 니켈은 무거운 큰 밀도의 핵이 형성되었고,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이제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 답은 1번. 이건 틀렸는데 지구 생성 초기에 형성된 A는 이산화탄소고 이건 질소고 이건 산소. 형성된 이산화탄소는 주로 직권에서 공급되었습니다. 화산활동에 의해서 공급된 것은 CO2하고 수증기 그리고 황 같은 것도 있었고, 기역 시기는 이제 산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이전인데 A는 주로 수권으로 이동하면서 감소하는 중이죠. 네, 원시 바다는 존재했고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니은 시기에 B는 주로 생명체의 호흡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맞다 그랬는데 답에서는 B는 산소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수권과 기권에 산소를 공급하여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수권과 기권에 산소를 공급하여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뭐 틀렸는지 알겠다. 생명체의 호흡이 아니라 생명체의 광합성으로 증가했다는 뜻이구나.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암석 속에 들어있는 방사성 원소의 함량과 방출 열량. 함량은
칼륨이 제일 높고 화강암이 가장 방출 열량이 크고 암석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중에는 우라늄의 함량이 가장 많은 게 아니라 우라늄이 제일 적고 40K가 가장 많습니다. 방사성 원소의 붕괴에 의한 단위 부피당 방출 열량, 단위 세제곱미터당 방출 열량은 화강암이 가장 많다. 맞죠? 단위 부피당 방출 열량, 이것은 이제 요 기호를 잘 해석한 문장이고, 방사성 원소의 함량은 대륙지각보다 해양지각에 많은 게 아니라 화강암에 제일 많으니까 대륙지각에 더 많겠죠. 대륙, 해양. 따라서 틀렸고 맞았고 틀렸고 답은 2번. 6번. A와 B는 대륙 내부의 안정한 지역과 변동대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다. 온도가 깊이에 따라서 변하는데 같은 깊이에서 온도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10km 들어왔을 때 A는 이 정도의 온도, 하지만 B는 이 정도의 온도, B가 온도가 더 높고 20km 들어왔을 때 A보다 B가 더 온도가 더 높고, 근데 이제 온도가 더 높고 높고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깊이에 따른 깊이를 Z라고 하고 온도를 T라고 했을 때 깊이에 따른 온도, 이것이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변동대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깊이에 따른 온도 증가율, 이게 바로 깊이에 따른 온도 증가율이고 B가 A보다 크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 A는 B보다 지각 연료량이 적어야지 안정된 지각이니까, 지궤니까 디귿 B는 변동대의 온도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답은 2번. 판의 경계 부근에서 지각 연료량과 지하의 온도, 이건 이제 등 지온선을 나타낸 선인데, 여기서 해양 지각에서는 지하로 뚫고 들어갈수록 더 온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지하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속도는 좀 더 느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문제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이 지역에는 발산형 경계가 위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등온선이 밑으로 푹 커져 있다는 것은 이 같은 깊이의 지역에서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뜨겁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보다 뜨겁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말은 차가운 차가운 해양 지각이 섭입했다는 것을 뜻하므로 발산형 경계가 아니라 섭입형 수렴 경계가 위치합니다. 이 지역 판의 경계에서는 지각의 평균값보다 지각 연료량이 적다. 판의 경계는 여기에 위치하는데 여기서의 연료량은 평균값보다 적기 때문에 이건 맞는 설명이고, A에서 지각 연료량이 많은 것은 여기는 마그마가 상승하기 때문이에요. 멘틀 대류의 상승은 해령이고, 이건 해령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서 지각 연료량이 많은 것은 마그마 형성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디귿도 틀렸다. 답은 1번. 8번. 지난 거리에 따른 지진파 P파와 S파의 도달 시간. 지난 거리가 가로축이고 시간이 세로축인데,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누가 더 먼저 도착했냐면,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굵은 선은 1점 몇 킬로를, 한 1000km를 갔고, 점선은 한 3000km를 갔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빨리 이동한 얘가 P파, 같은 시간에 더 천천히 이동한 얘가 S파에 해당하겠습니다. 기억은 S파고, 왜냐하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A는 지난 거리가 멀수록 증가한다. A가 말하는 것은 PSC인데, 지난 거리는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데 요 사이의 폭은 점점 더 증가하고 맞고, P파의 평균 속도는 지금 여기서 그래프의 기울기의 역수를 말하는데,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집니다.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뜻은 속도가 증가한다는 뜻인데, 왜냐하면 기울기는 여기서 거리분의 시간. 그러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은 기울기 값이 작아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거리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거리분의 시간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속력 분의 1. 이것이 작아진다는 것은 속력이 커진다는 뜻이랑 똑같죠. 여기를 속력이라고 쓰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거리가 멀수록 빨라집니다. 답은 5번. 빨리 풀어야겠다. 지진 관측소 ABC에서 진앙 O의 위치와 진1의 깊이를 찾는 방법. 이거 처음에 실수할 뻔했는데 PSC는 B가 진앙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B에서 작고, ABC를 중심으로 하는 각각의 원의 반지름은 진앙거리는 진앙에서부터 지진 관측소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진 관측소에서 진앙은 여기인데 원의 반지름 여기보다 좀 더 길어요. 여기까지가 진앙거리고 원의 반지름은 좀 더 길어. 이 원의 반지름이 의미하는 것은 진앙거리가 아니라 진원거리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현 P'-의 2분의 1이다. 이것은 맞는 설명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진원거리, 그러니까 이 원은 사실은 3차원으로 봤을 때 9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 3차원의 9는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모든 점들을 다 입체적으로 모아놓은 건데, 이 중에 하나가 진원이야. 그러면은 이 진원까지의 거리가 이 9의 반지름일 것이고, 이 9의 반지름은 이 원의 반지름, 지표면에 투영된 이 원의 반지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P와 P-는 여기서 진앙이 위치하는 이 지역, 예를 들어 이제 진앙이 여기에 위치를 하는데, 이 진앙이 위치하는 곳에 수직으로 단면을 자른 요 점과 요 점을 P와 P''로 표시를 한 거예요. 따라서 요거의 2분의 1은 요 원의 반지름이니까 요거랑도 같죠. 따라서 진앙과 진원 사이의 수직거리, 진원의 깊이가 됩니다. 따라서 디귿이 맞아서 2번. 가는 구성 물질에 따른 지구 내부 구조를, 나는 물리적 성질에 따른 지구 내부 구조와 이제 경계면 AB를 나타냈는데, A는 하부 맨틀과 외핵, 그러니까 맨틀과 외핵의 경계의 구텐베르크면이고, B는 외핵과 내핵의 경계의 레만면이다. 암석권은 여기 있는데, 암석권은 부분 용융 상태가 아니라 그냥 고체 상태에 해당하고, 부분 용융 상태인 거는 연약권. P파의 속도 변화는 A보다 B 경계면에서 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진파의 속도 변화는 밀도도 변하고 어떤 매질의 특성이 변할 때 가장 크게 변할 건데, 매질의 특성이 지금 여기서 맨틀과 핵의 경계면에서 화학적으로도 변하고 물리적으로도 변하는 변화가 아주 큰 요곳이 여기보다 더 P파 속도 변화를 크게 하겠죠. 따라서 A보다 B에서 크지 않고 A가 B보다 속도 변화가 클 것이다. 디귿, 주요 구성 성분은 B보다 A 경계면에서 크게 달라진다. 이건 맞죠. 여기가 지금 화학적으로 물질의 성분이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11번, 지구 내부 구조와 지진파의 전파 경로인데, 기역은 P파, S파 모두 도달하는 지역에 있어요. 기역에 P파는 도달하지만 S파는 도달하지 않는다? 이건 멘트를 통과해온 것이기 때문에 P와 S파 모두 도착합니다. 니은으로부터 핵의 존재를 알았다. P파의 암형대가 여기 니은으로 나타나는데, 같이 전달되어 온 P파가 하나는 그냥 가고 하나는 굴절돼서 갔다는 것은 여기에
성질이 다른 또 다른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핵이라고 불렀죠. 이것을 통해서 피파가 여기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이게 여기 층이 액체라는 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이건 에스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라서 니은으로부터 핵의 존재를 알았다. 이건 맞는 선지고 지구 내부가 디귿 균일한 밀도의 교체 물질로 되어 있다면 암형대는 생기지 않겠지. 굴절이 안 되니까. 그냥 모두 다 이렇게 잘 전달이 되겠죠. 오히려 이제 지구 내부가 균질한 밀도의 고체 물질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재미있게 상상해 보면 지구 내부에 지진파 속도가 더 느려지는 층이 있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암형대가 더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 훅 하고 반사돼서 여기서 103도 이내에서 암형대가 나타날 수도 있죠. 답은 2번. 12번. 가와 나는 지구 내부의 밀도와 중력 분포인데 가는 중력, 나는 밀도입니다. 왜냐하면 중력은 만유인력의 공식에 의해서 지금 이게 만유인력 상수치 그리고 분자 아래 제곱 이렇게 질량인데 이제 요거는 1km짜리 단위 질량으로 두면 결국은 이걸 지금 gm 아래 제곱으로 둘 수가 있는데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커지는 효과가 나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점점 더 이제 지구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여기서 이제 고려하는 질량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같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는 밀도 분포는 될 수 없어. 밀도가 0인 게 뭐야? 지구인데. 자, 중력이겠죠. 니은 가로부터 내 핵은 밀도가 작은 물질 가로부터 밀도에 대해서는 추리하기엔 정보가 부족합니다. 디귿 나는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구분하는데 유용하지? 지금 딱 봐도 지금 몇 개로 나뉘겠네. 하나, 둘, 셋 이 정도로는 나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연약권, 암석권 그리고 여기 멘틀, 여기 외핵, 여기 내핵 이런 식으로 나눴던 거죠. 답은 2번. 불연속면이 존재하면 층상구조를 나누기가 좋아요. 13번. 한 10,0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스칸디나비아, 북유럽이다. 가고 싶다. 이 지역에서는 조류운동이 있었다. 이런 빙하가 있었다가 빙하가 융해되고 나서 아마 여기서 이제 기온이 올라갔겠지. 그러면 이제 빙하가 녹아 없어지면은 가벼워지니까 지각이 융기해서 현재와 같이 이런 것들을 조류운동이라고 합니다. A 시기는 기온이 상승했겠죠. B 시기 동안 일어난 지각 변동은 멘틀 대류의 상승이 아니라 지각 평형 운동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따라서 답은 1번. 14번. 자, 이게 에어리설, 이게 프레트설에 의한 모형입니다. 에어리설 같은 경우에는 지각과 해양 지각의 밀도 구분이 없고 대륙 지각 밀도랑 해양 지각 밀도를 같다고 두고 모호면의 깊이가 다른 것이 에어리 모델의 특징이었고 여기서는 프레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륙 지각의 밀도가 해양 지각의 밀도보다 작다는 걸 가정을 하고 모호면의 깊이는 일정하게 가에서 에어리설에서 대륙 지각의 밀도는 해양 지각의 밀도보다 작은 게 아니라 같다고 가정했고요. 나에서 지각과 멘틀의 밀도는 같지 않죠. 멘틀이 밀도가 크니까 지각 위에 멘틀이 밀도가 크니까 지각 밑에 가라앉을 수 있지. 그래서 멘틀의 밀도가 지각의 밀도보다 크고 이것은 가나에서 모두 동일한 가정. 디귿 실제 모호면의 모양은 나보다는 가 프레트 모형보단 에어리설에서 더 잘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디귿 3번 아니 2번. 15번 이건 틀렸어. 15번 설명을 보아하니 밀도가 작은 나무 토막이 15번 밀도가 작은 나무 토막이 밀도가 큰 물 위에 떠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
기역 가에서는 A의 밑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커진다. 기역은 맞는 말이라고 하고 나에서 C를 제거하면 A의 밑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작아지므로 A와 B는 위로 떠오른다. 니은 틀린 거 맞고 피오르드는 빙하의 이동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U자국에 물이 채워져서 생긴 지형으로 융기에 의한 지형이 아니라고 하네요. 난 몰랐지. 자, 그래서 피오르드는 빙하에 의한 침식에 물이 채워진 지형이래요. 나는 이렇게 융기되어 가지고 드러난 지형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답은 1번 기역. 그치? 그래서 온갖 이상한 생각을 하다 답이 안 나와서 기역까지 틀렸다고 지워버렸는데 이런 무식한 일이 또 있을 수가. 반성을 해봅니다. 16번 지구타 이것도 또 틀렸어. 답이 기역 니은이래. A는 연직 방향으로 작용한다. A는 연직 방향으로 작용한다. 연직 방향이 중력 방향인가 보다. 아 맞다 그랬네. 16번 답을 볼까? 16번 A는 표준 중력으로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다. 표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물체의 연직 방향이다. 연직 방향을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였어. 생각해보니까. 연직 방향은 중력 방향이다. 이런 것도 까먹고 사는 나 새끼 반성해. A는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맞고 적도에서 B의 크기는 적도에서 만유인력은 아게 중심부로 작용을 하는데 원심력이 밖으로 작용을 하면서 요거의 두 개 벡터 합이 중력으로 작용을 할 거니까 요 표준 중력의 크기는 만유인력보다 작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 C의 크기는 극에서 가장 작습니다. 답은 3번. 17번 동일 위도의 A, B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표준 중력은 아마 같겠다. A와 B 지역에서 중력 이상은 모두 플러스라고 하고 지하 물질 밀도 이외의 조건은 모두 동일하대요. 표준 중력, 동일 위도니까 표준 중력은 같아. 자, 그러면 B 지역에서 추가 더 많이 끌어당겨져 있으니까 더 큰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고 중력이 더 크다는 뜻이고 지하 물질의 밀도는 그럼 B에서 더 커야지. B 밑에 더 큰 물질, 밀도가 더 큰 물질이 숨어 있다. 표준 중력은 위도가 같으니까 같습니다. 중력 이상은 실측 중력, 표준 중력의 차이인데 실측 중력이 B에서 더 크기 때문에 중력 이상 값도 B에서 더 크다. 따라서 답은 4번. 18번 A는 극에 위치한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표준 중력의 방향과 크기. 표준 중력의 방향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지역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극하고 적도. 근데 이거는 중위도 지역에 해당하는 모식도인데 중위도 지역보다 중력이 더 크대. 적도면 더 작았겠지. 그러니까 얘는 극이야. 얘는 중위도. 자, 그러면 A는 극에 위치하고 동일한 단진자의 주기는 중력이 클수록 주기가 짧으니까 중력이 큰 극에서 주기가 짧습니다. 따라서 A가 B보다 짧은 주기. 니은도 맞고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은 극지방에서 0이 되니까 B에서 더 크죠. 답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19번 지구자기 요소를 나타냈는데 전자기력이 요렇게 이 전자기력 벡터를 연직자기력과 수평자기력으로 나눠요. C가 수평자기력 그리고 B는 수평자기력과 진북이 이루는 편각
그리고 A는 이 수평 자기력과 전자기력이 이루는 각, 이게 복각. 자, 그러면 A가 증가하면, 복각이 증가하면 수평 자기력은 감소하지. 왜냐하면 복각은 요 각도인데 요 각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렇게 연직 자기력만 커지고 수평 자기력은 작아진다는 뜻이죠. B는 동일 경도상에서 항상 같은가? 이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북과 지금 진북이 나란하지 않잖아. 동일 경도상에서 항상 같으려면 자북이랑 진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디귿, C는 자북극에서 0이 된다. C는 수평 자기력인데 자북극에선 0이 된다. 맞죠? 자북극에서는 수평 자기력이 0이 되고 연직 자기력이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디귿 2번. 마지막 문제. 표는 북반구 중위도의 동일 경도상에 위치하는 두 지점 A와 B에서 측정했는데 측정 지점 A랑 B는 동일 경도상에 있으니까 지구를 이렇게 그렸을 때 동일 경도라고 하면 이제 요런 동일 경도상에 위치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 중에 뭐가 A고 뭐가 B냐? 여기가 진북이고 여기가 진남인데 보아하니 수평 자기력은 B에서 더 커요. 수평 자기력이 더 크다는 건 B가 더 저위도라는 뜻이지. 따라서 B를 더 저위도에 두고 A를 더 고위도에 둡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벌써 이렇게 그려버리면 안 되는구나. A를 더 여기다가 둘지 여기다가 둘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이제 편각을 보니까 진부가 편각이 여기는 더 10도 웨스트고 여기는 5도 웨스트래. 그러면 자북이 나침반이 진북에 대해서 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뜻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곳이 자북이야. 그러면 이 웨스트 A에서 자북을 향해서는 진북과 더 많은 각도를 벌려야 하고 B에서 자북을 향할 때는 더 적은 각도만 벌어져도 되니까 편각이 더 큰 A가 자북과 가까이 있습니다. 자, A의 복각은 B보다 크다. 이건 맞죠. 왜냐하면 B가 A보다 더 저위도, A가 고위도. A가 B보다 자북극에 가깝다. 이것도 맞죠. 왜냐하면 편각값이 더 크니까. A에서 B로 갈 때 최단 거리로 이동한다는 것은 이제 경도상으로 이동을 한다면 자칫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것을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약간 생각을 요하는데 A 지점에서 나침반을 대면 나침반은 진북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B에서는 나침반이 조금 덜 어긋나 있겠지. 그럼 이 사이는 여기서 한 중간쯤? 그러면 이제 시계로 따지면 55분, 57분, 59분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시계 방향입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고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2점짜리도 다 맞지 못한 나 반성하며 뿅.